로더리고. 이하고. 왜 그러나 높으신 양반. 로더리고. 대관절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하고. 어떻게 하더니? 가서 잠이나 주무시지. 로더리고. 당장에 물에라도 빠져 죽고 싶네. 이하고. 그러면 자네와의 인연도 끝장나는 거지. 앞뒤가 꽉 막혔군 그래. 로더리고. 사는 게 고통일 바에야 굳이 산다는 게 어리석지 뭔가. 죽는 게 고통을 잊는 약이 된다면 처방을 써달래야지. 이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 작작하게. 나는 사고파게 칠해 28년간 세상이라는 걸 눈여겨봐왔지만 입속과 손실에 눈을 뜬 후로는 제 자신을 정말 아낄 줄 아는 놈을 본 적이 없어. 나 같으면 그까지 씨알머리 없는 창녀 때문에 물속에 뛰어들 바에야 차라리 인간을 하직하고 비비가 되어버리겠네. 로더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미련을 딱 끊지 못하고 생가슴을 앓고 있으니 말이야. 정말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성격 탓이지. 이하고. 성격이라고? 냉수 마시고 속 차리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다 제 탓이라고. 사람의 몸뚱어리가 왈정원이라면 그 의지는 정원사지. 쐐기풀을 심든 상추를 심든 우슬초를 심어서 백리향을 빼내든 한 가지 풀만 기르든 별의별 풀을 섞어서 다 심든 내버려둬서 불모지를 만들든 부지런히 걸음을 주든 글쎄 잘되든 못되든 다 우리의 의지대로 된단 말씀이야. 사람의 일생을 저울로 비유해보세. 만일 이성의 접시와 정욕의 접시가 균형을 잃고 있다면 인간의 비열한 정욕 때문에 추한 일만 생기게 마련이지.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성이 버티고 있어서 설치는 색정이든 부글거리는 유욕이든 터질 듯한 정욕을 억제할 수 있거든. 자네의 애정이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욕망의 일종이나 그 세순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로더리고. 그런 건 아니지. 이하고. 피가 끓는 욕정이 의지력을 떠밀어 버렸을 뿐이야. 냉수 마시고 속 차리라니까? 뭐 물에 텀벙하겠다고? 고양이나 눈먼 강아지를 대신시키지 그래? 내 우정을 약속한 이상 자네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가 됐단 말씀이야. 지금이야말로 날 의지하기 좋은 때지. 지갑에 돈을 잔뜩 넣어갖고 싸움터로 같이 가세. 수염을 붙이고 변장을 하고. 돈을 두둑히 마련하라니까. 돌절고도 밑 빠진 날이 있어. 대수대못 나라고 언제까지나 무어를 죽자사자 하진 않을 걸세. 돈 마련을 해. 그 녀석도 마찬가지야.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렸지. 쉬 더워진 냄비는 쉬 식는다고. 헤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니까. 돈 마련을 해. 원래 무어족속이란 변덕이 죽을 듯 하거든. 지갑에 돈을 넣고 있으라고. 지금은 꿀맛같이 달콤하지만 멀잖아 금계랍같이 쓰다고 뱉어버릴 놈이야. 여자도 젊은 남자한테 꼬리를 칠 게고. 그 여자는 그 녀석의 몸뚱어리에 실증이 나면 반드시 후회하고 갈아치울 걸세.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라고. 어차피 지옥으로 떨어지고 싶거든. 투신 자살보다야 좀 더 멋있게 죽을 수 있잖나. 돈을 긁어 모으라고 돈을. 떠돌이 야만인과 간사한 베니스 계집이 신성하지만 허망한 부부의 서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내 지혜와 지옥의 악마를 총동원하면 배겨내지 못해. 그땐 자네가 그 계집을 흐물흐물해지도록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라고 했잖아.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다니. 될 법한 소린가? 계집 하나 수중에 넣지 못하고 물귀신이 될 바에야 실컷 즐겨나 본 후에 목을 매시게나. 로더리고. 자네 말대로 하면 그럼 내 소원을 꼭 풀어주겠나? 이하고. 문제없지. 자, 돈이야. 돈을 준비하라고. 골백 번이나 얘기했지만 난 무어놈이 밉단 말이야. 내 원하는 뿌리 깊어. 자네도 마찬가지지 뭔가. 그러니 우리 손잡고 원수를 때려잡자고. 자네가 무어의 여편네만 가로챈다면 자넨 재미 많이 볼 거고 난 속이 시원할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지 뭔가. 시간의 자궁 속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잉태한 것은 달이 차면 나오게 마련이거든. 자, 전진이다. 어서 가서 돈이나 마련하세. 내일 아침에 또 얘기하자고. 잘 자게. 로더리고. 내일 아침엔 어디서 만날까? 이하고. 내 숙소에서.
로더리고 일찌감치 감세. 이해하고 그럼 잘 가게. 알겠지 로더리고? 알겠지? 로더리고 왜 그래? 이해하고 행여 빠져 죽진 말게나. 알았는가? 로더리고 생각을 돌렸네. 이해하고 어서 가래도. 잘 가라고. 돈을 두둑히 장만하는 걸세. 로더리고 땅떼기 있는 거 몽땅 팔 테다. 퇴장.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바보 녀석 주머니를 털어먹는 거지. 그까짓 허래비 녀석을 상대로 시간을 낭비할 수야 없지. 제대로 즐기고 입속을 차리지 못한다면 모처럼 터득한 내 지혜도 말짱 헛거지지. 나는 무어놈을 증오한다. 그자가 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서방질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하겠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지만 사실로 치부하고 복수를 해서 직성을 부려야지. 그런데 그 녀석은 날 태산같이 믿고 있겠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이쪽이 골탕 먹이는 데는 누워 떡 먹기지. 캐시오란 녀석 남자답긴 한데 가만 있자. 그 녀석 지위를 뺏고 나의 한을 싣는 거야. 그렇게 되면 꼭 먹고 알 먹고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 어떻게? 기다려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오델로한테 꼬아 바치는 거다. 캐시오란 자가 부인하고 그렇고 그렇다고 말이야. 그잔 품꼴도 걸출하겠다. 거기다 태도도 은근하고 의심밖에는 안성맞춤이지. 여자를 농락하게 생겨먹었다니까. 무어는 시원시원하고 활달한 성질이라 겉으로만 충실한 채 해도 꼬박 넘어갈 위인이라고. 당나귀 코 끌고 다니듯 조종할 수 있어. 좋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도깨비 같은 재앙을 빛보게 하려면 지옥과 어두운 밤의 힘을 빌어야 해. 퇴장. 제2막 제1장 사이퍼러스 섬의 항구. 부두 근처의 빈터. 몬타노와 신사 두 사람 등장. 몬타노. 갑으로부턴 바다 위에 못이 보이오. 신사 1.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이나 날뛰는 파도뿐입니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배, 돛대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몬타노. 육지에서도 대단한 바람이었소. 성벽이 이처럼 질풍을 받아본 적이 없었소. 바다도 그랬다면 참담으로 된 배의 석가래도 산더미 같은 파도에 박살이 났을 거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궁금하오. 신사이. 필시 터키 함대는 산산이 흩어졌을 겁니다. 파도치는 모래톱에 서서 보십시오. 사나운 파도가 맹렬히 구름을 치고 바람에 뒤끓는 해면은 마치 무시무시한 갈기처럼 휘날리며 저 찬란히 빛나는 소웅성에다 물보라를 끼얹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한자리에 못 박고 있는 북극성을 지키는 저 별들을 삼켜버릴 듯한 기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다가 광란하는 광경을 보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몬타노. 터키 함대도 항만으로 피난에 정박하지 않았다면 필시 물귀신이 됐을 거요. 저 폭풍에 도저히 무사할 수는 없을 테니. 신사 3 등장. 신사 3. 좋은 소식이요 여러분. 전쟁은 끝났소. 무서운 폭풍우가 터키군을 부숴버렸어요. 그놈들의 침략 야욕은 박살이 났어요. 베니스에서 온 우리 군함의 적함대의 잔해가 파도 위에 처참하게 흩어있는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몬타노. 아니 그게 사실이요? 신사 3. 우리 군항이 입항했습니다. 베로나에 뵙니다. 용감한 무어 장군 오델로의 부관 마이켈 캐시오는 벌써 상륙했답니다. 무어 장군이 탄 배는 아직 해상에 있는데 이 사이프러스 섬의 정권을 위임받은 것 같습니다. 몬타노. 그거 잘 됐군. 총독으로는 아주 적임이시지. 신사 3. 그런데 캐시오는 터키 함대의 전멸을 기뻐하면서도 무어 장군의 무사를 기원하는 듯 근심 어린 모습이었소. 험하고 격렬한 폭풍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는군요. 몬타노. 무사했으면 좋겠소. 나도 전에 그분을 모신 적이 있지만 그분의 지위는 참으로 훌륭한 군인다운 것이오. 자, 바다로 가봅시다. 입항하는 배를 맞이함과 동시에 파란
파란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는 수평선을 지켜보며 용감한 오델로 장군을 찾아봅시다. 신사삼, 그럼 가시죠. 이러고 있는 사이 어느 순간에 배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캐시오 등장. 캐시오, 이 요새를 굳건히 잘 지켜주신 용사께서 무어 장군을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오 하늘이여, 장군님을 이 풍파로부터 지켜주소서. 저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에서 그만 장군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몬타노, 장군의 배는 튼튼합니까? 캐시오, 배야 튼튼한 제목을 썼을 테죠. 조타수들도 경험이 많고 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인즉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문제 없을 겁니다. 안에서 배요, 배요, 배가 들어온다 하며 떠드는 소리. 전령 등장. 왜들 저리시오. 전령, 거리는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로 몰려가서 배다 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캐시오, 틀림없다. 총독님의 배일 거다. 예포 소리 들린다. 신사이, 예포를 발사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편 배일 겁니다. 캐시오, 어서 가서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신사이, 알겠습니다. 퇴장. 몬타노, 부관 장군께선 결혼하셨소? 캐시오, 행운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필설로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고 어떠한 찬사의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을 맞이했습니다. 인간 자태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시인도 한숨을 질 것입니다. 신사이 다시 등장. 어찌 되었소? 누가 입항했습니까? 신사이, 장군의 기수 이야고라는 사람입니다. 캐시오, 유행이 빨리 왔군. 모진 빗줄기도 거친 바다도 울부짖던 바람도 죄 없는 배에도 눈독을 들여온 반역자 해저의 암초와 모래톱도 아름다움 앞에서 맥을 못 추는지 죽음의 본성을 내버리고 천사와 같은 데스데모나를 무사히 통과시켰구나. 몬타노, 누구 말씀이요? 캐시오, 지금 말씀드린 장군 중에 장군이신 분의 부인이시죠. 담찬 이야고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상한 것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다 왔군요. 주피터 신이여, 오델로 장군을 지켜주소서. 큰 배가 돛에 가득 바람을 받고 위풍당당하게 항구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면 데스데모나의 품 안에서 사랑의 숨결이 파도치게 될 것이며 저희들의 사그러져가는 사기가 새롭게 붙돋아질 것이며 사이프러스의 온 섬에 축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데스데모나, 이밀리어, 이아고, 로더리고 등장. 아, 보십시오. 배에 보물이 상륙합니다. 사이프러스 섬의 주민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장군 부인께 인사드립시다. 무릎을 꿇으며 부인 환영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부인 앞에도 뒤에도 사방에 두루 퍼져 부인을 감싸주시기 축원하나이다. 데스데모나, 고맙습니다. 캐시오 부관님. 주인의 소식은 들으셨어요? 캐시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심념하십시오. 곧 도착하실 겁니다. 데스데모나, 하지만 마음이 안 놓이는군요. 어떻게 부관님께서는 서로 떨어지게 되셨나요? 캐시오, 바다와 하늘이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등살에 그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배다 배야 하는 소리, 이어서 예포 소리. 아, 저 소리, 배다. 신사이, 성체를 향해 예포를 쏘는군요. 이번에는 우리 쪽 배입니다. 캐시오, 알아보고 오시오. 신사이 퇴장. 기수, 잘 왔소. 이밀리어에게 부인도 안녕하십니까? 이하고 크게 봐주게. 이런 인사를 하는걸. 거창하게 인사 올리는 것이 내식 예절일세. 이밀리어에게 키스한다. 이하고, 전 아내의 혀끝에 진저리가 나 있어요. 늘 쫑알된단 말입니다. 아마 부관께서도 제 아내의 입술을 받아보시면 진저리가 나실 겁니다. 데스데모나, 어머나 별로 말이 없는 부인인데요. 이하고, 진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졸려서 눈 좀 붙일까 하면 입을 들까불려 곤혹을 치르게 한답니다. 확실히 지금이야 부인 앞이라 혓바닥을 가슴속에 말아놓고 그 속에서 종알대겠죠. 이밀리어, 어머 사람 잡겠네. 이하고, 내숭 떨지 말아요. 당신이야 바깥에선 그림처럼 얌전하지만 집안에선 악다구니를 써대기가 금간 종소리 같고 부엌에선 살쾡이처럼 사납지.
나쁜 짓을 하고서도 여조숙녀처럼 앙큼을 떨고 성이 났다 하면 마귀처럼 암상을 피우고 집안일에는 고달만 빼다가도 이불 속에선 회를 치지. 데스데모나, 입도 걸지. 이하고,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터키놈이나 마찬가지죠. 당신은 말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 굼뜨고 이불 속에 들어가야 바지런한 여자야. 이밀리어, 누가 당신 칭찬 받겠대요? 이하고, 나도 싫습니다요. 데스데모나, 만일 제 칭찬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하고, 어이구 부인, 그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입을 번긋했다 하면 험담이 튀어나오거든요. 데스데모나, 해보세요. 항구엔 누군가 나갔어요? 누군가 나갔어요? 이하고, 예, 나갔습니다. 데스데모나, 방백, 마음은 심드렁하지만 재밌는 체하고 들어봐야겠어. 이하고에게, 자, 어떻게 제 칭찬을 해주시겠어요? 이하고, 생각 중이지만 멋진 말이 끈끈이가 헝겊에 붙은 것 같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잡아떼면 뇌 속에 골이 묻어나올 지경이지요. 자, 뮤즈의 영감이 태어나려고 진통을 시작했어요. 자,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여자가 얼굴이 이쁘고 슬기가 있다면 얼굴이 예쁘니 잘 팔릴 것이며 슬길 또한 그 점을 잘 이용할 것입니다. 데스데모나, 참 멋있군요. 그럼 얼굴이 밉고 슬기가 있다면요? 이하고, 얼굴이 미워도 슬기만 있다면 미운 만큼 슬기를 짜내어 그 호상에 알맞는 사내를 얻게 되겠죠. 데스데모나, 점점 나빠지네요. 이밀리어, 그럼 얼굴이 예쁘고 우둔하다면요? 이하고, 얼굴이 흰 여자치고 우둔한 바보는 없죠. 음탕한 짓을 하고도 자식 하나는 얻을 것이니. 데스데모나, 선술집에서 멍청한 사람이나 웃길 얘기군요. 그럼 얼굴도 밉고 우둔하다면 지독한 칭찬이 나오겠군요. 이하고, 얼굴이 밉고 거기다 우둔하다면 예쁘고 슬기 있는 여자에 못지않게 음탕한 장난에는 끝발 잡지요. 데스데모나, 모르는 소리 그만두세요. 제일 나쁜 걸 제일 좋다고 칭찬하시니. 그럼 정말 훌륭한 여자는 뭐라고 칭찬해야 되죠? 아무리 아기를 품은 사람이라도 그녀의 미덕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이하고, 예쁘지만 교만하지 않고 구변이 좋지만 나불대지 않고 돈이 많아도 사치하지 않고 방종을 할 수 있어도 절제하고 화가 나지만 복수하지 않고 원한이 있지만 인내하며 차분한 분별이 있어 대구 대가리를 연어 꽁지와 바꾸지 않는 분별이 있고 심지가 깊어 아는 체 하지 않고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가 있다면 데스데모나, 그런 여자는 어때요? 이하고, 머저리 자식 새끼에 젖이나 빨리고 가계부나 적고 있으라면 암성맞춤이죠. 데스데모나, 원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로군요. 이밀리어, 아무리 내외관이라지만 남편 말 고지 들으면 안 돼요. 캐시오 부관님, 저분은 정말 저속하고 개쩍은 말만 뇌까리는 사람인가 보죠? 캐시오, 원래 입이 건 사람입니다. 학자라기보다는 싸움하는 군인이니까 그 점을 봐주셔야죠. 그들 떨어져서 대화한다. 이하고, 방백, 오라. 저자가 부인의 손을 만진다. 저런, 잘한다. 귓속말로 속삭이는군. 조그만 거미줄을 쳐서 캐시오라는 왕파리를 잡는 거다. 옳지. 눈웃음을 치며 알랑대는군. 그래, 잘 해봐라. 니놈 모가지도 시간 문제다. 네 말이 사실이다. 난 너와 달라. 내 계략으로 부관 자리가 요절이 난다면 손가락 셋을 잡고 그렇게 자주 키스하지 말았을 걸 할 거다. 신사인 체하고 놀아나는 꼬락선이라니. 옳지, 잘한다. 멋진 키스군. 훌륭한 솜씨야. 됐다고. 또 이번에는 너의 손가락을 입술에 댔겠다. 차라리 관장기를 갖다 댈 일이지. 안에서 나팔소리. 캐시오. 정말 그렇소. 무어 장군님이시다. 나팔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데스데모나.
마중 나가서 뵙시다. 캐시오, 보세요. 벌써 오십시오. 오델로와 시종들 등장. 오델로. 아, 나의 어여쁜 나의 병사. 데스데모나, 그리운 오델로님. 오델로. 당신이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걸 보니 놀랍고 반갑구려. 정말 기쁘오. 폭풍이 지나간 뒤에 이렇게 고요함이 온다면 묻힌 송장도 털썩 놀라 깨어날 만큼 바람이 몰아쳐도 괜찮겠소. 파도에 희롱당하는 배가 올림포스 산만큼 높이 치솟았다가 하늘에서 지옥까지 곤두박질해도 좋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소. 나의 혼이 말할 수 없이 흐뭇해 미지의 내 여생에 두 번 다시 이러한 기쁨은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소. 데스데모나.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신이여, 저희들의 사랑과 기쁨이 날이 거듭할수록 더욱 두터워지도록 해주소서. 오델로. 인자하신 신들이여, 그렇게 해주소서. 이 벅찬 기쁨을 어찌다 말로 하겠소. 가슴에 꽉 차 있소. 가슴을 만진다. 너무 과분한 기쁨이요. 우리의 이것이 그들 키스한다. 두 사람의 마음이 엉켜 만들어내는 최대의 불협화음이요. 이하고 방백. 지금은 간드러지게 장단이 잘 맞는군. 하지만 두고 봐라. 내가 그 가락을 튕겨놓고 말 테다. 내 명예를 걸어서라도 해내고 말고. 오델로. 자, 성 안으로 들어갑시다. 들어보시오, 여러분. 전쟁은 끝났소. 터키군은 침몰의 고기밥이 되었소. 이 섬 안 나의 치읓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소? 여보, 당신도 사이프러스 섬에선 융숭이 환대를 받을 거요. 나도 애정 넘치는 환영을 받았소. 오, 여보, 이거 나 혼자만 짓거렸구려. 너무 기쁜 탓이겠지. 이하고 수고스럽지만 부두로 가서 내 나무 상자를 배에서 가져다 주게. 그리고 선장을 성 안으로 안내하고. 선장은 훌륭한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자, 데스데모나. 사이프러스 섬에서 다시 만나 기쁘기 한량없소. 이하고와 로더리고를 제외하고 일동 퇴장. 이하고 시종에게 선창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도 곧 가겠다. 로더리고에게 이리 오게. 자네한테 용기가 있다면 말이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연애를 하면 훨씬 용기가 생긴다던데. 내 말을 잘 듣게. 부관은 오늘 밤 초소에서 야경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말인데 데스데모나는 그자한테 홀딱 반했거든. 로도리고. 그자한테?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이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손가락을 입술에 댄다. 조용히 생각을 해보게. 여자가 무어 녀석한테 혹한 건 그 녀석의 허풍과 허황된 거짓말에 넋을 뺏기고 말았기 때문이야. 그까지 허풍에 언제까지 반하고 있겠나. 자넨 분별만 가지고도 이 정도는 알만하겠지. 그 여자도 눈요기가 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악마의 낯장만 밤낮으로 대하게 되니 시답지 않게 보일 테고 신물이 나게 마련이라고. 재미를 본 뒤에 정욕이 식으면 다시 불을 댕겨 새로이 욕망을 만족시켜야 하겠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연령도 거동도 풍채도 멋진 자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무어 녀석은 모든 게 걸맞지 않거든. 필요한 조건이 안 차다 보면 그 여자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속았다고 느끼고 무어가 메스꺼워져 보기조차 싫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다른 남자를 구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고. 그러니 정말 그렇다면 말이야. 아니, 이건 틀림없는 당연한 이치지만. 두 번째로 걸려들 행운아가 누구겠나. 캐시오야. 캐시오 말고 누가 있어. 그 녀석 세게 얕고 꽤 바른 데다가 인심 좋은 새꼴이라 제 음탕한 욕심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 예의범절을 다해 점잔을 떨지만 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녀석이야. 그러니 그자 말고 누가 있느냐 말이야. 있을 리가 없지.
능글맞고 간사한 놈. 기회만 노리고 있어. 좋은 기회만 안 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 제 속을 차리는 망나니란 말씀이야. 악마 같은 놈. 게다가 얼굴 잘생겼겠다. 나이 젊겠다. 풋내기 계집들한테 사랑받을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거든. 빈틈없는 악당이야. 그래서 벌써 그 여자는 그 녀석한테 눈독을 들였다 이 말씀이야. 로더리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그 여자말로 가장 청순한 요조 숙녀가 아닌가. 이하고. 청순 좋아하네. 그 여자가 마시는 포도주도 포도로 만들긴 마찬가지야. 그렇게 청순한 여자가 미쳤다고 무어한테 홀딱해? 청순하다고? 웃기지 말어. 그 녀석의 손바닥을 어루만지는 걸 보지도 못했나? 못 봤단 말이야? 로더리고. 봤지. 하지만 그야 예의상 그랬겠지. 이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랬던 거야. 맹세한다고. 그게 다 추잡하고 음탕한 연극의 시작이요 서막이라고. 숨이 막힐 지경으로 입술과 입술이 맞닿지 않았던가. 그게 다 색정이 부글거려서 그러는 거라고. 로더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정하다 할 정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덤벼들거든. 그러고는 한판하는 거지. 제기랄. 어쨌든 내 말대로 하게. 자네 베니스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내가 아닌가. 오늘 밤 자네도 야경을 나가게. 내 지시대로 따라. 캐시오는 자네가 수염을 붙여도 몰라볼 거야. 내가 가까이 있을 테니 무슨 수를 쓰든지 캐시오의 비위를 긁으란 말이야. 소리를 지르든지 욕을 하든지 아무래도 좋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눈치껏 하라고. 로더리고. 그래 볼까? 이하고. 그래. 그 녀석은 성미가 급해 발끈하거든. 혹시 자네를 때릴지도 몰라. 때리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탈잡아서 사이프러스 섬에 큰 소동을 일으킨단 말일세. 캐시오를 파직시키지 않고서는 일이 수습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내 술책이 그렇게만 되면 자넨 곧바로 소원 성취할 거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애버리는 게 돼.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아무리 용 써봤자 별 볼 일 없다고. 로더리고. 해보겠네. 자네가 기회만 만들어준다면. 이하고. 걱정 말게. 이따가 성 안에서 만나세. 난 오델로 장군의 짐을 가지러 선창으로 가야 해. 그럼 또. 로더리고. 이따가 만나세. 퇴장. 이하고. 캐시오는 틀림없이 그 여자한테 반했어. 그 여자도 그 놈팽이한테 사르르 녹았을 거고. 이거야 익스법한 일이지. 무어 녀석은 내게 밉상이지만 성실하고 애정이 깊고 훌륭한 인물인 건 사실이야. 데스데모나한테는 근사한 남편감이란 말이지. 사실 나도 그 여자가 싫지 않단 말이야. 뭐 그렇다고 오직 색정 때문만은 아니지. 하기야 그 생각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좌우지간 한편으론 한을 풀기 위해서라고. 음탕한 무어놈. 암만 해도 내 옆편녀를 건드린 모양이야. 그걸 생각하면 독약이라도 마신 것처럼 오장을 쥐어뜯는 것만 같구나. 이렇게 된 바에야 장군 멍군이지. 계집은 계집으로 안갚음을 안고서는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거다. 만약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어 녀석의 의처증을 불러일으켜 분벼심을 잃게 만드는 거다. 그러려면 베니스의 이 촉새 같은 녀석, 마음이 달아올라 분수 모르고 날뛰는 걸 막아봤지만 그 녀석을 잘 주물러서 마이켈 캐시오 녀석의 뒷다리를 잡아가지곤 귀가 따갑도록 무어한테 놈의 험담을 퍼부어야지. 암만 해도 캐시오 녀석도 내 잠자리에서 재미 본 일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무어 녀석이 고맙게 생각해서 날 아끼고 극진히 여겨 상도 줄게다. 내가 그 작자를 바보 취급해서 마음을 들쑤셔놓고 미칠 지경으로 만들어준 대가 말이지. 바로 여기 명안이 도사리고 있지. 그의 머리를 친다. 아직은 혼동 상태지만 악마의 참모습은 일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법이니라. 퇴장.